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권오중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야권이 상당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4시에 또 그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관련한 또 논의도 있잖아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전에 일어난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었지만 네. 실제 좀 더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당 창당으로서 자기의 공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는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지금 어떤 인물들 군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창당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냥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식적인 선언을 했다는 의의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갈등을 겪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지금 분열, 그러니까 당이 쪼개져서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냐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나가 있었던 천정배 의원 그리고 또 박준영 전 지사께서 신민당을 선언한 만큼 이 두 분 등 또 그 다른 세력들이 합쳐서 이번 창당 선언을 계기로 다른 야당이 다시 실제 창당을 해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한 갈림길이라고 오늘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그 창당 선언문이 지금 이 시간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했는데 뭐 상당하거든요. 지금 1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창당 선언문이. 근데 여기에 어떤 뭐 구체적인 누가 합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포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 야권에서 보기에 사실 지금 야권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당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전혀 흔들리지 않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야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일단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자기 진로들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는 창당 로드맵, 그러니까 내년 4월 전까지 창당해서 뭐 200석 이상을 출마시키겠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인적 자원입니다. 뭐 참신하고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도 의문스럽고 실제 현역 의원들이 몇 분이 참가하실지 이런 부분이 폭발력에 가늠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야권 재편이 이제 시동을 건다 이런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뭐 광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포함해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그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야권에 미리 나가 있었던 천정배 의원 그리고 또 박준영 전 지사 그리고 김민석 의원 등 구민주당 세력들 이분들이 함께 합쳐질 수 있느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당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에서 친노와 비누 세력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무위와 그 의원총회 연석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나겠는지 모르겠지만 또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요. 재신 투표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비노와 친노의 그 세력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결국 분열을 일으킬 것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동 세력이 어떻게 서로 결합을 하면서 야권의 재편을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찻잔석의 어떤 폭풍 속의 찻잔의 어떤 흐름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 등이 아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천정배 의원의 이 신당 창당이 큰 틀에서는 야권 재개편, 뭐 재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천정배 의원이 표방하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 명분을 천정배 의원 측에서 야권에서 또 일부 보수 세력에서도 이러한 어떤 개혁적 보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여당 내에서는 큰 어떤 갈등이나 분열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김무성 대표와 또 그 친박 쪽에서 약간의 어떤 그
공천 지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갈등 또는 분열로까지 이어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개혁적 보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천정배 의원 등 지금 야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당 세력과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아직 결론 내기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최근에 그 어떤 행보들을 보면 주류로 보이는 이제 뭐 문재인 대표와 또 이제 비주류로 나눠지는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갈등 그런 국면도 많이 보였고요. 오늘 또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천정배 의원과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약간 좀 별개 사안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안철수 의원께서도 기존 대권 후보였고 자기가 당을 통합하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3대 정풍운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낡은 진보의 청산이라든지 부패 청산이라든지 그러면 새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3대 정풍운동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그 기자회견도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부패에 대해서 특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너무 온정주의 아니냐. 그런 것이 당의 지지도를 깎아먹는다는 본인 강력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명수 총리 사건이나 박규춘 의원 건이나 아니면 뭐 윤우덕, 문희상 의원 1년의 일탈행위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좀 과감하고 강경한 입장들을 보여야 이제 뭐 당 지지율도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비주류라고 세칭 말하는 이런 분들하고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9월 19일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자신이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보고 3년이 지난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혹시 문재인 대표 재신임과 관련해서 오후에 또 그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총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좀 시기가 그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직 안철수 의원이 그 밖에 천정배 의원 세력들과 합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우선 문재인 대표 등 당 내에서 일정 정풍운동을 강화해서 어떤 정체성, 자기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는 오늘 연석회의가 중요한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그 앞서서 3주년 기념일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입지를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오후 4시에 그 연석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뭐 일부 의원들은 참석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우려스럽게도 지금 치킨 게임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당원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너무 흔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결과에 승복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비주류 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공천권까지 가지면서 자기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생적으로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의 생겨난 모순이 좀 있는 거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엇갈리면서 지금 치킨게임 형상으로 달려왔는데 일단은 중진들이 나서서 치킨 게임으로 가지 말자, 공멸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유의미한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쪽에서 강경하게 만약 이것들을 회방 놓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문 대표 쪽에서는 강경하게 그냥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은 재신임을 그러니까 정치적 재신임을 하자는 거죠. 이제 투표를 하지 말고 이제 여론을 묻지 말고 그냥 정치적으로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그냥 재신임한 것으로 끝내자 이건 아닌데 그게 이제 양쪽에서 서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야당도 야당입니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뭐 앞서서 큰 내분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잡음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내거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두 번의 그 낙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결국 우리나라 정치 혁신의 출발점은 선거 혁신이고 예. 선거 혁신은 그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임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내년제 총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친박 또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친박 세력 입장에서는 네. 일정 정도 공천 지분을 통해서 세력 안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이 국면에서 충돌을 다소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그것이 김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지분을 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등이 이제 김 대표께서 어느 정도 슬기롭게 지금 야당과의 오픈 프라이머리 협상이 있어서 그 결렬될 때 그럴 네. 경우 최종 결론이 될 경우 당내 우리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천 제도를 어떻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깝게 또는 새누리당만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갈등이 심화될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렇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두 분이 이렇게 뭐 얘기는 했지만 현재 당내 상황이 너무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그럴 여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공천 둘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의로서 이제 제한되는 게 네네. 아니고 다 각자의 어떤 입장들, 당내 입장들이 있기 내년 총선을 때문에 앞두고, 예, 이게 합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여당으로 봐서도 뭐 강력한 리더라는 대통령이 개입 권한이 없다 그러면 네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옛날에 새누리당 방식의 뭐 오픈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뉴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권호중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